긴급 진단이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수도와 군사 기지를 비밀리에 공습했고 그 와중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정광석화처럼 베네수엘라 밖으로 압송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 이걸 지시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고 미국은 이 작전을 전쟁이 아니라 법 집행이라고 불렀어. 그럼 이건 전쟁이야 체포야? 전쟁의 형식을 띤 체포야. 무슨 말이냐면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입돼 수도를 폭격했고 공군 본부를 타격했고 대통령을 잡아갔어. 그런데 미국은 체포라는 용어를 선택했지. 이건 굉장히 계산된 선택이야. 만약에 미국이 전쟁이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이 국제법상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지만 체포라고 규정하는 순간 범죄자인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법 집행 내지는 치안 작전의 프레임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즉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범죄 소탕으로 미국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미국은 왜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어?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이거든. 석유 매장량의 세계 최상위권 국가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야.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있는 국가야. 미국의 질서 바깥에서 움직이는 국가인 거지. 그리고 오랜 부패와 독재로 타락한 국가이기도 하고, 베네수엘라 내부의 이 균열도 엄청나게 심해. 마두로가 사라지면 시스템이 바로 붕괴되는 취약한 구조인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타깃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 불법 약물 문제도 끼어 있어. 베네수엘라가 국제적인 약물 루트의 일부인 게 사실이거든. 그리고 뒤에서 비호하는 인물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이라고 미국은 본 거지. 즉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은 정권임은 분명해.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침공이라면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지. 수도를 폭격당했고 군사기지를 타격당했고 대통령까지 체포됐으니 말이야. 미국이 지난번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던 작전 말고 이렇게 타국에 직접 무력을 행사한 경우는 매우 드물어. 트럼프 2기에 들어서 벌써 두 번째인 거지. 베네수엘라 정권은 끝난 거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지도자를 잡았다고 그 정권 체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베네수엘라의 군과 민병대를 누가 맡을지, 친마두로 세력이 게릴라화 되진 않을지, 미국이 과연 누구를 임시 권력으로 세울지 등등 많은 변수가 남아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강한 지도자 이미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질서 회복, 미국이 다시 강해졌다는 메시지. 특히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바깥에서의 외교는 항상 국내 정치와 연결이 돼 있거든. 근데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원래 이렇게 적대적이었어? 아니야. 지도를 보면 미국 밑에 바로 남미 국가가 베네수엘라잖아. 오히려 한때는 되게 가까웠어. 베네수엘라는 예전에 미국의 핵심 석유 공급국이었고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 관계가 깨진 건 정치 노선이 바뀌면서부터야. 1999년 악명 높은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지. 차베스는 분명하게 반미 노선을 세웠어. 석유를 국유화하겠다, 반미 노선을 앞세우겠다,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겠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빠져나가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지.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뒷마당 같은 존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독재자가 반미를 선언한 꼴이 돼버린 거야. 그때부터 미국은 우고 차베스를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해. 2002년도에 차베스를 끌어내리려는 쿠데타가 있었고 미국은 사실상 새 정부를 지시했어. 그런데 군 일부가 차베스를 복귀시킨 거야. 차베스 사망 이후에 지금의 마두로가 후계자로서 정권을 이어받은 거지. 문제는 이 시점부터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야. 석유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 베네수엘라 경제가 버티지 못했던 거지. 거기에 부정부패에 미국의 제재까지. 거기에 후계 바통을 이어받은 마두로는 각종 인권 탄압 문제,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정적 탄압 문제, 불법 약물 배후와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까지 겹친 인물이야.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는 마두로 정권을 향해서 불법 정권이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며 계속해서 압박해왔거든.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침공한 데는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에 피로가 누적돼 있다는 판단, 베네수엘라의 군이 분열돼 있다라는 신호,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분산돼 있다는 걸 두루두루 고려한 것 같아.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의 명분이 있거든. 불법 약물을 차단하겠다.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체포라는 형식이 가능해졌던 거야. 미국이 이렇게 남의 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데려가는 게 처음이야? 아니야. 놀랍게도 처음이 아니야. 1989년 파나마에서 미국은 노리에가 대통령을 역시 약물 혐의로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간 바 있어.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예전 파나마 모델을 국가 규모만 키워서 반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 흥미로운 건 베네수엘라는 석유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급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아직 개발의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국가거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반미의 적대적인 정권이 이 자원을 쥐고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이번 사태를 자원 탈취 플러스 정권 제거로 보고 있어.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미국 패권의 변화의 흐름도 읽혀. 이 사건을 보면 미국이 강해 보여?
그런데 사실은 반대야. 예전만큼 미국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까지 온 거지. 미국 주도의 패권이 안정적일 땐 규칙, 제도, 금융, 외교 이걸로도 충분해. 지금은 이게 잘 안 먹힌다는 뜻이야. 규칙으로 지배하던 패권에서 힘으로 제압하는 패권의 카드를 썼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에 이러한 미국 패권 위상의 변화도 담겨 있어. 특히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매우 가까웠던 국가였거든.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시범 케이스로서의 미국의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어. 다음은 어디일까? 미국이 어디까지 갈까? 모든 국가들은 이걸 생각하겠지. 마두로를 데려갔다고 이 사건이 끝난 건 아니야. 베네수엘라 내부의 저항이나 분열, 불안정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그리고 이 선례는 다른 나라의 머릿속에도 분명히 남을 거야. 필요하면 대통령도 데려간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사회야. 여기까지 알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이유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보면 돼. 정말 빠르게 정리해준다. 오늘도 고마워.